플러싱 공용 주차장에 있던 뉴욕 지점 노아은행이 노던 블루바드 154가로 이전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러싱 공용 주차장 앞 39 에비뉴에 위치해 있던 노아은행 뉴욕 지점이 노던 블루바드 154가로 이전하여 12일 테이크 커팅이 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로얄 아시안뱅크 노아은행은 고객에게 더 좋은 시스템과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다음 주에는 뉴저지 점도 포트리에서 팰리세이드로 이전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강화해서 저희가 가장 늦게 생긴 동포은행이지만 가장 동포사회에 필요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4가로 이전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전 기념으로 CD도 1년에 1.50이고요. 2년에 2.25%로 손님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5월 27일까지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노아은행에서는 이전 기념으로 프리 체킹과 함께 17일까지 CD를 오픈하는 고객에게는 이자율을 1년에 1.5%, 2년에 2.25%로 제공합니다. MK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이 위조 방지 등 보안 강화 차원에서 2012년 후반까지 전면 교체됩니다. 주차량국과 주검찰청, 국토안보부 등은 새로운 차세대 운전면허증인 EDDL을 11일 공개하고 주 전역 39개 차량국의 컴퓨터 시스템이 모두 완비되는 2012년 후반부터는 주내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EDDL은 2004년부터 발급된 디지털 운전면허증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보안이 한층 강화돼 개인 식별 및 위조 방지를 위한 25개 이상의 비밀 장치 등 사법 당국만 아는 최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EDDL은 2005년 연방법에 의해 시행된 리얼 아이디 기준에 따른 것으로 EDDL 소지자는 미 전역 어디에서나 신원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차량국은 이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운전만을 위한 단순한 카드가 아닌 신원을 증명하는 카드가 됐다며 EDDL은 신원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개인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량국은 EDDL 발급이 시작되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차량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가의 보석류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한국 세관의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의 통관 지연 및 높은 관세로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품 액수 $100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주민등록 번호 기재와 함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한국의 세관 규정을 모른 채 그냥 보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처럼 미국에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각종 보석류와 의류, 전자제품 등에 대해 과거와 달리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100 이상 물품의 경우 최소 8%의 기본 관세와 함께 품목에 따라 부가세 등을 포함해 20% 안팎의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맨하탄 아파트 렌트가 크게 올라 당분간 렌트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레이스 뉴욕은 지난 11일 뉴욕시 주거 렌트 안내기관인 시티 헤비테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맨하탄 아파트 렌트는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공실률도 2달 연속 1%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탄의 공실률은 3월 0.99%, 4월 0.94%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4월 맨하탄 아파트 공실률은 1.23%였습니다. 월별 렌트도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인상됐습니다. 3베드룸 아파트는 4월 $4,946까지 오르는 등 전년 대비 12% 인상됐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우는 전년 대비 9% 오른 $1,967,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아파트는 각각 10에서 11%가 오른 $2,643, $3,711를 기록했습니다. 시티 헤비테지의 게리 말린 디렉터는 세입자들에게는 렌트를 협상할 특권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올 여름까지 렌트가 최소한 10%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유엔 대사들의 주차 티켓 벌금 미납 시 DPL 번호판 갱신을 거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외교관들의 주차 벌금 미납액이 총 1,720만 달러 이상에 이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안은 마이클 그림과 피터 킹, 에드 타운스 등 연방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관련 법은 외교관들이 매년 9월 15일까지 주차벌금 미납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으로부터 외교관 차량 번호판 사용을 중지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주춤하며 동결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2011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부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결 상태를 5개월째 이어갔으며 시민권자 미혼 자녀 부문 역시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결국 가족 이민 1순위와 2비순위는 올 들어 6개월간 단 하루의 진전도 없이 후퇴와 동결을 반복하며 대기자들의 애만 태우게 됐습니다.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도 6월 들어 또다시 멈춰서면서 동결의 늪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미시시피강 범람으로 이 지역 경작지가 대거 침수되고 특히 하류 지역 멕시코만 연안의 석유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4월의 기록적인 폭우와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시작된 이번 홍수는 강물이 내주 초부터 이달 말까지 미시시피강 하류지대인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의 미시시피 델타 지역을 통과하면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가 미시시피강 상류인 일리노이주 카이로에서부터 하류의 멕시코만에 이르는 635마일 지역의 63개 카운티의 4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